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포럼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재남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적 사고교육과 핵심 질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교실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25분 동안 말씀드릴 텐데, 물론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요. 인공지능의 용어, 그다음에 용어가 있으면은 이제 사고의 분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수법입니다. 과연 지금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 엘렌 코스라는 용어를 쓸 텐데요. 뭐 특별한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딥러닝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용어이고요. 논의사항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교육과정 재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우리 애들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좀 큰 덩어리겠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죠.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1950년에 알렌 튜링이 수학자입니다. 수학자가 제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기계로의 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학으로 오면은 인공지능 융합 연구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주로 박사과정 정도로 저는 봅니다. 만약 이게 초중고에서 벌어진다면 인공지능 키트를 활용하는 교육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본질적인 것은 인간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지능으로부터 우리는 Computational Thinking Education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인간의 사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중고로 들어오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출발을 인공지능에서 할 것인지 인간지능에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교육에서 본질적인 거, 여기 박스를 보시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건 인간지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건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학계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용어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이걸 정말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교수법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살펴보면은 이거는 인간 행동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계산을 통해서 형식화 추상화하는 문제를 다루는 인간의 사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부는 알고리즘으로도 나타내어질 수 있다. 즉, 이건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거를 길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저는 오늘 제 역할은 교수법입니다. 자, 어떤 정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사고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교육에서 쓰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22개로 분류를 하죠. 데이터 사고 문제, 모델링 문제, 시스템 문제, 컴퓨팅 사고 문제. 물론 22개 중에 프로그램 문제도 22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유럽적 시각도 봐야 됩니다. 특히 5가지로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요. abstraction. 제가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abstractio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여기 보면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줘요. 자전거 바퀴예요. 자전거 바퀴를 보고 여기서 학생들은 원을 잡아냅니다.
원을 잡아내요. 이건 플라톤이 말하는 통찰에 해당됩니다. 이건 플라톤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통찰이에요. 접시가 둥그렇지 거기서 학생들은 원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디컴포지션이라는 말. 이건 니체가 말하는 이건 약간의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평면도형을 4학년 1학기에 배워요. 평면도형을 배웁니다. 평면도형을 하면서 돌리고 뒤집고 밀어보자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디컴포지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정의가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정으로서 어떤 사고 유형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잠깐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냐면 인간의 뇌하고 고성능 컴퓨터가 혹시 같은 거로 보는 것이 아닐까? 또는 인간의 생각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프로그래밍은 무작위성을 내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간의 뇌와 고성능 컴퓨터를 같은 거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교육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유념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융합의 뭐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게다가 공교육에서 어떤 로드맵을 어떤 정의도 없이 사고 과정도 없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 제가 사실은 저도 교육자로서 걱정을 합니다. 제 본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하는 건 아니죠. 벌써 5분이 지났는데요. 좋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철학 전공 교수들의 문제이지 컴퓨터 관련 교수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유형 같은 것도 철학이라든지 또는 뭐 생태학 전공자들에 관련된 뇌과학의 문제이지 컴퓨터 교육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전 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학교에서 교수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저는 이거입니다. 플라톤으로 전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저는 그래요. 플라톤이 우리한테 지금 2021년 4월 17일 날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진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좀 암기식 교육에 너무너무 좀 투자하지 말고 소위 말하는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건 인공지능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사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간의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팬데믹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고전기, 고대 이집트, 고바빌로니아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교실에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 질문에 관련된 책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구체적인 걸 하나 먼저 들겠습니다. 자, 도대체 곱셈이란 무엇인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곱셈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곱셈이요. 구구단 써서 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곱셈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곱셈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26 곱하기 42를 들었잖아요. 이거는요. 42를 똑같은 숫자를 몇 번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2가 25번을 더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원전 3000년경에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동일한 숫자를 정말 수십만 번까지도 더해야 됐어요. 수십만 번을 더해야 되는데 동일한 숫자를. 이걸 도대체 이 횟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청동기 시대의 크나큰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인간 사고의 문제라고 그랬죠, 제가.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계속해서 더합니다. 계속 더하면 1하고 41을 써놓고 쭉 더해요. 그럼 쭉 더하죠. 쭉 더해요. 근데 여기 26이 없잖아요. 그럼 26을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요? 26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면 10이잖아요. 1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여러분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 파이썬 알고리즘을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서 프로그래밍이 되지요. 기원전 3000년 전에도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차이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마지막이 2잖아요. 그래서 16, 8, 4가 없죠. 1, 그 다음에 2가 있고 0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1, 1, 0, 1, 0이라고 부르고 이진법으로 쓰고 있죠. 여러분, 두 명의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죠. 알렌 튜링하고 폰 노이만입니다. 컴퓨터를 만들었죠. 컴퓨터를 만들고 이진법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동일한 숫자를 어떻게 빨리 연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 게 바로 이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동기 시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사고 과정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5000년 전하고 별 틀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나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던진 거죠. 동일한 숫자를 여러 번 더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빨리 더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진법이라고 부르지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준비했지만은 단위 분수,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분수 체계가 무지무지 중요하고 그래야지만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정상적인 수학하고 과학의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이걸 참여하신 분들 이거를 8분의 5라고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덧셈의 사측 연산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현장에서 약 30%는 못해요. 모르고 중학교로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인공지능 교육 시대에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초등학교에서 거의 30%가 덧셈 곱셈이 들어간 분수가 들어간 사측 연산을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교육 입장에서는 이거에다가 사실은 방향이 바뀌어요. 8분의 5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2분의 1 더하기 이건 교육이잖아요. 그럼 청동기 시대 기원전 3000년에서는 왜 8분의 5를 먼저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2분의 1과 8분의 1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 도대체 단위 분수란 무엇이냐가 인간한테 온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단위 분수가 필요하고 그 분해를 최적화 알고리즘을 왜 써야 되느냐? 기원전 3000년 전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지요. 고대 국가에서 이제 농업 체계가 들어오면서 제 땅이 굉장히 컸어요. 이걸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실제 있었던 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야, 근데 이거를 내가 아침 9시서부터 12시까지 내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거를 쓰려면은, 내 땅 정도면은, 이거 8명은 있어야 돼. 8명은 있어야 돼. 8명이서 하면 돼. 이 사람들한테 뭘 주지? 이거 그때 밀농사를 줬어. 밀 5가마니를 준비해서 주면 되겠다. 그래서 밀 5가마니를 논아줍니다. 이거 어떻게 논아줘야 돼? 그러니까 8하고 5가 먼저죠. 내 땅을 추수하는데 8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내가 5명을 감사의 뜻으로 논아주려고 그래요. 5명한테 8가마니를, 죄송합니다. 8명한테 밀 5가마니를 논아주기로 내가 먼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논아주냐 이거예요. 기원전 3000년입니다. 그럼 5가마니를 반씩 잘라요. 반씩 자른 다음에 1명,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명 됐어. 반가마. 1인당 반가마 주고
반가마 2개 남았죠? 반에 반에 반 잘라서 8명 됐잖아요. 반에 반에 반. 그래서 1인당 반가마 주고 그다음에 반에 반에 반 주면은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적 시각이 기원전 3000년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러면 알고리즘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초등학교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알고리즘에서 쓸 수 있죠. 단위 분수 중에서 8분의 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먼저 결정돼요. 그건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이 폰누만하고 튜링이 나온 다음에 알고리즘이 나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갖고 있던 것들을 우리 지금 세대는 그거를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하나를 더 순환 알고리즘을 제가 소개를 이게 아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중학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생각했을 적에 인간은 정사각형을 앞에다 놓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원전 2000년 얘기입니다. 기원전 2000년 얘기예요.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인간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각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물론 이걸 우리는 루트 2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루트 2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접근했냐 이거. 그게 순환 알고리즘이에요. 순환. 어떻게 했어요? 초항을 2분의 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을 n 플러스 1이죠. 그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술평균 xn과 뒤집어서 2배 한 거에 이 순환 알고리즘을 씁니다. 이거 최근 거라고요? 이거 뉴턴이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2000년에 순환 알고리즘을, 즉 인간들이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대각선이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제가 이걸 증거를 갖고 그래서 나온 것이 얼마 이 수열로서 나온 초항이 이거고요. 둘째 항이 12분의 17이 나오고요. 셋째 항이 바로 이거 408분의 577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루트 2를 대략 1.414 정도 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썼습니다. 지금보다 더 똑똑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인간들보다도 더 인간의 사고 과정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발전했다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대학에서 뉴턴의 알고리즘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이미 기원전 2000년경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25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폰 뉴만과 알렌 튜링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청동기 시대의 가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두 사람 이후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오해. 철학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유럽의 철학적 트레디션이 기껏 해봐야 플라톤의 각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알고리즘 구조는요. 청동기 시대에 그냥 각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이제 플라톤의 얘기를 요걸 이제 사실 타이틀이 들어간 게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왜 목과 나머지라고 하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공학적 디자인, 폭스바겐 비틀은요. 목과 나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RSA 알고리즘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물론 응용 쪽, 융합이 많이 빠져 있죠. AI 융합인데 요새 융합 얘기 안 나오죠. 융합하려면 헬레니즘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정말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2020년대에 와서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싶다면 제가 1000명의 초중고 교사분들한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칠판으로 돌아가십시오. 칠판으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 과정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루는 것이 인공지능 교육이에요. 칠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거요. MIT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강의하는 거예요. 스탠포드에서 딥 러닝 강의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통 학교에서 이건 제가 보통 일선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교구예요. 이게 인공지능 장비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결론 빨리 하고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재구성해야 돼요. 수업 내용 재구성해야 돼요. 아까 보셨죠?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8분의 5가 된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8분의 5는 얼마이냐로 가야 되는 게 인공지능 교육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수학이고요. 그러려면 수업 내용 자체가 재구성돼야 됩니다. 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수업 받은 학생들이 시험 봤다? 안 되죠. 그렇죠. 저 같은 형태로 수업을 했다? 다른 반은 기존에 있는 형태로 수업을 했다? 그리고 지필고사 봤다? 그럼 제가 가르친 반이 꼴찌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먼저이지 AI 키트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물론 이건 지극히 저 개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2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박진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박진환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한 자료를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발표해 주시는 분들의 발표 자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포럼 발표 자료는 이화여대 인공지능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페이스북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관련 정보는 채팅창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